타인의 무력과 호의를 얻게 된 신생 군주국입니다. 경험 없는 지배자가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거나 능력 없이 타인의 호의에 의해서, 호의랑 문도 될 수 있겠죠. 포르투나에 의해서 지배자가 된 경우, 여기서 다리우스 왕도 예를 들어놨고, 로마의 친위대를 매수하여 황제가 된 사람 예를 들어놨는데, 다리우스 왕은 아마 이오니아나 헬레스폰토스. 다리우스 왕이 행운에 의해서 있는 게 아니고, 네. 다리우스 왕이 자기 정복지를 많이 넓히니까 그 자리에다가 군주를 많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얘기죠. 예, 예. 그런 다른 사람들이 이제 행운에 의해서 군주가 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받아들였는데, 그 잠깐 보자. 다리우스 왕이 영토를 확장함에 따라서 감독관이 필요했고, 그 감독된 그곳에 이제 군주로 임명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호의나 행운으로 이제 그 자리에 그렇게 받아들여. 맞죠. 예. 처음에는 그렇게 봤는데 이상하다 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이걸 이렇게 썼을까 했는데, 다리우스 왕이 임명한 그 지배자 얘기죠. 태수 얘기죠. 사트라피 지배자를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겠네. 그 다음에 그 로마에 보면은 그 황제가 된 게 나중에 보면 친위대를 매수하거나 아마 친위대 쪽에서 또 뭐 황제를 옹립하고 이런 경우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군주로 만든 자들의 의지와 호의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는 얘기고, 지식과 능력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50쪽이죠. 지식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헌신적이고 충성스러운 세력이 없습니다. 여기서 보면 두 가지 이제 얘가 나와 있는데요. 자신의 역량에 의한 것, 그 다음에 타인의 호의에 의한 것을 예를 들어서 프란체스코 스포르차와 그 다음에 그 체사레 보르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밀라노 공작이죠. 그 다음에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그 상황에 어울리는 적절한 방법, 기만과 배신과 자신의 역량으로 밀라노 공작이 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발렌티노 공작이라고 불리는 체사르 보르자, 이 사람은 알렉산더 6세의 아들이죠. 물론 이 사람도 능력이 있었겠지만 일단 부친의 호의를 통해서 능력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지위를 잃게 됩니다. 모범적인 지침이, 사실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자기의 능력에 의해서. 그러나 부친의 그 호의에 의해서 그랬지만 능력이 있는 모범적인 예로 들 수 있는데, 그의 실패는 외외적이고 악의적인 운명이다. 조금 내외라는 것, 능력은 있었지만 실패한 케이스는 생각보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는 거죠. 뭐 10년, 뭐 일찍 돌아갔다는 건 뭐 젊었을 때 돌아가신 건 70몇 살까지 살았는가? 근데 어쨌든 재기간이 좀 짧았다는 거. 재기간이 길었다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면은 보르자를 군주로 만들려고 하는 알렉산더 6세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에게 영지를 주는 것은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인들이 반대하죠. 사실은 따로 이게 영지를 아들한테 주는 건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교황령을 일부를 취해서 아들한테 주려고 할 것이 해도 밀라노 공작과 베네치아인들이 반대한다는 얘기죠. 그 당시 군사력이 오르시니파와 콜론나파의 주정 세력들이 장악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교황의 권력이 커지는 것을 두려워했죠. 그래서 교황은 이 혼란을 좀 부추겨가서 그 다음 52쪽에 그 뭐 중간 아랫부분에 있죠. 이탈리아의 혼란의 씨를 뿌려서 국가들 사이의 질서를 불안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네치아인들이 그 프랑스하고 야합을 해서 프랑스인을 끌어들였죠. 불러들이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베네치아인들은 또 프랑스하고 그 땅을 좀 롬바르디아 쪽이죠. 롬바르디아 쪽 땅을 갖다가 반씩 나누려고 그랬었죠. 그래서 그걸 알았기 때문에 이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은 프랑스 왕의 결혼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프랑스는 로마나 지방은 이탈리아 중북부 지방입니다. 그거를 교황이 이제 점령해서 체사르 보르자한테 주려고 그러죠. 그것으로 목적이 야합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줄에 보면은 52쪽에 프랑스 왕은 베네치아인들의 지원과 알렉산더의 동의하에 이탈리아에 침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교황 로마나를 정복하기 위해서 프랑스 군대를 인계받았으며 루이 왕은 이를 자신의 명성을 위해서 허락했습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가 결혼 문제 해결해주고 롬바르디아 지방, 로마나 지방을 정복하는 걸 도와주게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신의 힘에 의지하기로 결심한 보르자입니다. 로마나 지방을 점령하고 중부 지방을 점령하고 콜로나파를 패배시킨 후 영토 확장을 먼저 깨하려고 합니다. 제사르 보르자가 이 오르시니파의 충성심에 의문을 제기하게 되죠. 또 여러 가지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오르시니파의 군대를 의심하게 됐고, 그 다음에 프랑스 왕의 진위를 알 수 없었다는 거죠. 53쪽에 보면 7번째 줄부터 있죠. 그 다음에 왜 이런 생각을 의심을 하게 됐나 이유가 밑에 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충스러운 장군의 제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오르시니파, 그 당시에 그들이 군대가 오르시니파와 콜로나파 양군돼 있다고 그랬죠. 이 중에 이 귀족을 자신의 추종자를 만들죠. 각자의 자질에 따라서 대우를 해주고 관직을 주고 만들고, 그 다음에 콜로나파를 분열시킨 후 오르시니파의 지도자를 섬멸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계략을 짜서 오르시니파 지도자들과 화해하겠다, 그래서 초청을 하죠. 그래서 그냥 문을 걸어 잠가놓고 죽이게 됩니다. 시니갈리아에서 이 지도자들을 교살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면 또 이 얘기가 54쪽 마지막 패러그래프에서부터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55쪽 첫 줄에 시니갈리아에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로마냐의 평화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로마냐는 아까 얘기했지만 중부 지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질서해지고 영주가 신민을 약탈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충복인 인자 레미로 대 오르코를 파견하죠. 정권을 이용해서 잔인하게 정략적으로 로마나 지방을 평정합니다. 너무나 이게 잔인하게 좀 됐기 때문에 평정은 되었지만 민심이 이반되었죠. 그래서 엄격한 조치로 공작 자신의 미움을 받으니까, 이게 55쪽에 밑에 세 번째 줄에 있습니다. 레미노는 단기간에 질서와 평화를 회복했으며 가공할 만한 명성을 얻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자기가 임명을 받으니까 재판을 시민재판소를 설치해서 법률가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시민들의 미움을 없애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일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레미오가 한 일이다라고 해서 레미오를 죽이고 목을 매달죠. 예, 56쪽에 딱 중간 약간 위쪽에 보면은 이를 이 참혹한 강경을 본 인민들은 한편 만족을 느끼면서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그럽니다. 누가 목을 자기 이인자를 죽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욕을 하니까 너무 잔인하게 통치해가지고 로마노 지방 사람들이 자기를 욕을 하니까 지금까지 이 통치한 건 내 뜻이 아니고 일마가 너무 잔인하게 했다. 그래서 일마를 죽이는 거지. 자기 인자를 충복을 죽입니다. 죽여서 이걸 희생양으로 삼은 거죠. 이 토사구평의 단계를 지나서 이제 완전 덮으씌운 거죠. 덮으씌워가지고 희생양을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민들이 그 반응이 재밌죠. 만족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해서 그렇게 두 가지 목적을 그 취득한 거야. 이 사람은 이 사람 환심을 그 두려움 느끼게 만들었으니까. 그 다음에 체살의 보르자와 프랑스의 왕 됐습니다. 발렌티노 공작이죠. 이 체살의 보르자입니다. 자신의 이제 군대를 거느리게 되었고, 아까 용병들 다 제거하고, 용병 대장들 제거했죠. 자기한테 방망을 푸는 사람들 제거하고, 더 많은 영토를 병합하려 프랑스 왕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태도를 취했는데, 프랑스 왕은 이렇게 베네치아하고 합작이 돼서 들어왔는데, 이 결과론적으로 교회의 권력을 강화시켜줬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프랑스 왕이 그럴 거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제사를 보르자는 새로운 동맹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알렉산드르 6세가 죽지 않았다면 좀 괜찮았을 텐데 생각보다 일찍 죽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뒤에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실패한 이유로 보면 일찍 죽었지만 자기가 죽을 때,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자기가 맹세가 이독해 있었단 말이죠. 이것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라는데 뭐라고? 이 사람 이름 뭐지? 보자. 이 사람 이름 뭐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몽테뉴의 수상록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죽었느냐? 여기서 병안이 나서 죽었다고 그러죠. 자기도 이제 그때 병안이 났다고 그러죠. 로마에 있었잖아. 자기가 로마에 있으면 죽었는데 그게 아니고 수상록에 의하면은 자기가 죽이고 싶은 추기경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기경 집에 방문한다고 포도주를 독기든 포도주를 추기경 집에 보낸 거예요. 야, 아버지와 같이 이제 교황하고 내가 갈 테니까 그냥 보냈겠죠. 추기경을 이렇게 잘 보관하라고 추기경 와인 술 담당자 불러가지고 불러놓고 그게 같이 갔으면 되는데 아버지가 먼저 간 거지. 교황이 갔으니까 그쪽에서 보면은 제사의 보르자가 이거 좋은 술을 줬는데 이 술로 대접하면 되겠다 해가지고 이 술을 꺼낸 거예요 먼저. 교황이 늦게 가니까 교황이 그걸 마시고 있는 거야. 자기는 그 술인지 모르고 자기도 마셨다는 거지. 교황은 죽고 자기는 이제 그게 이독해졌다는 거지. 그게 몽테뉴의 수상록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함부로 지가 당한 그런 걸 설명하면서 그랬다는데 어쨌든 얻은 게 맞는 건 잘 모르겠어요. 수상록에 몽테뉴가 그걸 인급하고 있어요. 야사를 얻는다, 그죠? 약간 비슷하게 맞아 떨어진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자기가 아까 뒤에 또 나오겠지만 아버지가 일찍 죽은 것도 문제지만 그때 지가 몸이 아팠다는 거죠. 아파지면 아팠다면 좀 부임 추기경 선정에 좀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 거란 얘기인데. 그 사람도 거기서 지도 마신 거예요? 지도 마시고. 지는 그 포도주를 몰랐지. 네, 모르고. 아버지는 당연히. 아버지는 당연히 몰랐을 거고. 근데 어떤 데 보니까 아버지는 병에 걸리고 병에 걸린 아버지를 간호하다가 자기도 병에 걸렸다. 그렇게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그 몽테뉴는 그렇게 예를 들고 있어요. 그게 좀 더 드라마틱하죠. 그냥 좀 흥미롭다. 흥미진진하다. 57쪽에 미래에 대한 보르자의 대비책. 그래서 새 교황이 들었으면 이제 지가 아버지가 줬잖아. 저걸 뺐을 수도 있잖아, 교황이. 그런 의구심은 있었죠. 그래서 빼앗은 영토의 지배자를 혈통을 단절시킵니다. 그래야 안 뺏기지. 뺏기더라도 그 사람은 안 가니까 로마 귀족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새로운 교황을 견제하도록 합니다. 이 당시에 이탈리아에 지금 우리가 교황 말하는 건 이탈리아에 한 사람이 있는 교황. 그렇죠. 그 다음에 추기경 회의단이 자기에게 호감을 갖도록 유도하게 되죠. 이 세 개는 대충 그 죽을 무렵이다 성취된 것 같은데 마지막에 그 교황 죽기 전에 권력을 확정하는 게 조금 안 됐나 모르겠습니다. 죽을 무렵은 성취됐다고 하는데 앞에 세 가지는 자신의 힘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이 얘기가 58쪽에 나와 있는 거죠. 이게 다 미리 성공됐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얘기죠. 좋았을 게 아니라 막대한 군사력과 막강한 명성을 얻었을 거라고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59쪽에 보면은 많은 것을 얘기는 했지만 모든 것을 얘기는 하지 못했다. 이 표현이 재밌습니다. 얘기는 하지는 못했던 공작이 되겠습니다. 칼을 든지 5년 만에 알렉산드르 6세죠. 6세가 사망합니다. 좀 일찍 사망했다는 것은 예상보다 아까처럼 그 몽테뉴 얘기 맞다면은 진짜 뭐 갑자기 죽은 거랑 마찬가지죠. 로마냐 지방만 장악했고 나머지는 두 적대 세력죠. 프랑스와 스페인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그 다음 알아눕게 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지가 알아눕다는 아까 그 얘기했죠. 그래서 이게 예상치 못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최소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교황 선출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는데 사실은 바로 된 교황이 율리우스가 아니고 그 전에 조금 약간 한 달인가 두 달 뭐 있은 교황이 하나 있었어요. 그 죽은 사람이 있는데 율리우스 이 교황 그 뒤에 그 다음 바로 된 교황이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그때 가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 59쪽에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알렉산드르가 죽었을 때 그가 건강하기만 했더라면 했더라도 만사는 잘 풀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율리우스 2세가 선출되는 그날 그는 저에게 단같이 수레했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밑에 뭐 60쪽에 그 주 36에 보면은 피우스 3세가 저기 하죠. 잠시 동안 한 달쯤 되나요? 거의 한 달 조금 안 되죠. 한 달 동안 하다가 다음 넘어가죠. 피우스 3세가 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부친이 죽을 때 일어날 법한 모든 일을 미리 생각해 두었고 그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 놓았는데 단지 그의 부친이 죽었을 때 그 자신도 생사의 기로에 있을 줄은 결코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 이게 아까 이제 얘기했던 그거죠. 굉장히 불운했던 케이스. 그 다음 신생군주의 모델로서의 공작입니다. 타인의 호의와 무력으로 세 번째 줄에 있죠. 타인의 호의와 무력에 의해서 권력을 차지한 모든 사람들이 기감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듯하다. 부친의 단명이라는 건 아까 생각보다 빨리 죽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자신의 병환 아버지가 죽을 때 지가 아팠다는 거 이것이 그의 기도를 좌절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한테 생생한 모범을 찾을 수 있는 것은 60쪽에 보면 아래쪽에서 10번째 줄부터 쭉 있습니다. 적에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법, 동맹을 맺는 것, 무력이나 기만을 이용해서 정복하는 것, 인민들로부터 충성심과 공포심을 확보하는 것, 군대로부터 복종과 존경을 확보하는 것, 해를 가할 수 있는 자들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새로운 제도로 개혁하는 것, 엄격, 친절, 고결하고 관대하게 처세하는 법, 불충한 군대를 해산하고 새로운 군대를 조직하는 법, 왕과 다른 지배와 동맹을 맺어서 호의를 베풀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는 거죠. 동맹을 맺어서 그들이 가까이 전하에게 호의를 베풀게 하거나 피해를 입히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 제주. 그렇죠? 이런 것을 공작으로 더 배워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채살의 유일한 대실수라고 되어 있는데 피해를 준 적이 있는 자들을 신뢰하지 마라. 공작의 실수는 교황 율리우스 선출입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인물을 막아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도 보면 보통 교황의 이름은 성서나 이런 데서 딸 거 아니에요. 이 율리우스는 카이사르 그겁니다. 예, 카이사르. 카이사르 율리우스 그거예요. 그 뭐냐면 자기가 그만큼 이게 야심이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은 쳐들어갈 때 교황이 막 말을 타고 쳐들어갑니다. 뒤에 누가 따라가 있어? 추기행들이 따라가죠. 교황이 나가니까. 그 뒤에 또 교회 이런 사람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뭐냐면은 야 대단하다. 저 성가대를 앞세우고 오는 거 엄청난 병력이 있겠다고 생각하는 거지. 미리 겁먹는 거예요 상대방이. 이렇게 한 사람이 이 교황 율리우스입니다. 율리우스 2세죠. 그리고 보면은 그게 딱 중간쯤에 보면은 그는 결코 자신의 피해를 준 적이 있거나 일단 교황이 되면 자신을 두려워할 만한 추경에 선출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는 자신이 두려워하거나 미워하는 자에게 피해를 입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루앙이나 스페인 출신으로 했어야 되는데 못했다는 얘기죠. 그 다음 페이지 그런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네 번째 줄에 보면 밑에서 새로운 은혜를 베품으로써 과거에 입은 피해를 잊도록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다.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새로운 호의를 준다고 해서 과거에 자기가 준 피해를 잊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적을 안 만들고 애초에 이런 관계를 안 만드는 게 진짜 중요한 거죠. 나 하고 하는데 어렵죠.